요거는 또 기회가 될 때 더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이른 무더위 속에 전기요금 등이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 서비스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도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이어지면서 무더운 여름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죠. 그런 만큼 도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나눔에는 때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혹서기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기관들의 지원 방안, 또 연말 연시에만 집중되는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연중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연중 계속되어야 할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소득이라든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이라든지 혜택은 받고는 있지만은 심각하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정말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웃돕기는 연말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나눔이라는 게 연말 연시에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여름 무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할 텐데 나눔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뭔가 다른 개인적인 이런 걸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가 너무 많이 되니까 믿을 만한데도 못 믿어라 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기부에 속하는구나. 다양한 기부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 사소한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언론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죠. 쌀 같은 먹거리도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도 나누고 싶어요. 평소에 기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연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 가까운 이웃부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지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먼저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김진영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북본부의 구미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유병설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전주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영 대표님, 네. 올해 1월 1일 세 분 모시고 나눔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자주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모셨습니다. 정말로 불러주셨네요. 예. 네. 뭐 저에게는 이제 선배님으로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년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게 저희의 일인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눔에 대한 사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꼭 연말 연시에만 이루어졌던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항상 연중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활동은 연중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그만큼 관심을 좀 덜 갖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사회에 깨져버린 우리 공동체 의식 또 이웃의 의식 나눔이라는 것이 제일 소중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뭐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 분위기, 그 나눔에 대한 분위기, 사회적 인식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좋아지긴 했죠.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찾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요. 예. 이런 것들을 내가 해도 되나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좀 언론이라든지 옆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예.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눔을 주로 실천하신 분으로서 나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라고 좀 강조 좀 해주시면. 실천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 주변에 이제 홍보하고 이제 도움 말씀 드리고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나눔이라는 게 굳이 어떤 큰 그 경제적인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례들을 보죠. 어느 날 어떤 젊은 아빠가 그 장난감을 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쓸 수 없어서 이야. 다시 기부를 한다고. 젊은 아빠가 와서 그 밝은 얼굴로 맑은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가져왔는데 너무 이뻐 보였어요. 예. 네. 마음은 나눔이고 그럼요. 물건은 재활용이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엄마들이 되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네. 아빠가 이렇게 오신다는 게 그 집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주변에 보시면 얼마든지 이런 앞으로 조금 뭐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용기만 가지시면 돼요. 자, 뭐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분 나눔 활동 하시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각자의 철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초록우산의 구미본부장님도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 나눠주는 역할, 나눠준다. 사실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 표현부터 좀 뭐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제 것을 나누기보다는 저의 역할은 이제 후원자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인 것 같고, 그 중에 정말 느끼는 거는 뭐 그 감사함이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거, 도와드리는 거, 나누는 거가 물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또 어떤 그 자원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 또 그 역할을 하는 저희로서는 도와주신 후원자님의 그 의미와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그 분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 되게 그 장면에서 감사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보시면 좋은 일에서 예, 얼굴이 뭐 편안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는 다 그 또 덕분으로 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함을 느끼는 네, 거, 예, 네. 정말 축복입니다. 예, 네, 축복이죠. 좋은 일을 네, 하시면서 네, 네. 우리 전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유병설 사무처장님도 예. 느끼신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느낀 나눔이라는 거는 일상이죠, 사실은. 일상인데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눔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나눴고 이웃과 나눴고 그렇네요. 다 나눴는데 그걸 갖다가 그게 나눔이라는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는 평상시에도 계속 나눠주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있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기부자 만나면 저희 직원들 얼굴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제가 여기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눔은 항상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고 그걸 갖다 어떤 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어리신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예. 힘드신 분이 있으면 같이 보듬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눔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나운서 일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만나러 이렇게 자주 다니고 또 불러주셔서 다니는데 끝나고 올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오거든요. 예. 그 굉장히 좋아요. 제 강의보다는 아이스크림을 그냥 한 15년 뭐 이렇게 17년 지나서 KBS 앞에서 만나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인이 된. 야, 그래서 이 작은 나눔 아이스크림 하나가 뭐 가치로 따지면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추억이고 그 받았던 걸 기억하고 다시 또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가지고 삽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역시 나누는 그 정도의 중요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세 분께 말씀을 여쭤봤던 거고 이제 분야별 각 하고 계시는 역할 속에서 활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정 대표님, 네네.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 올해로 횟수가 성인이 됩니까?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게 2002년이었고요. 예, 예. 전북은 2년 후에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서울 시작한 게 이제 올해 20년째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동안에 하고 계신 활동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름다운 가게는 사실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물품 재사용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든지 또 환경보호 경험을 시켜드린다든지 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물품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학생들에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교육도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국내외 소외계층과 나누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국의 매장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요. 전주에 3개, 군산에 2개, 정읍에 1개가, 전라북도에서 6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현재까지의 기증량으로 보면 이제 건으로 보면은 한 15만 건 정도고요. 이야. 지난해에는 한 40만 건 정도를 기부를 저희가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단체나 기관에서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계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라는 걸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하면서 작년부터는 좀 단체나 기관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 그 행사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네.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행사에 한 번씩 초대받아서 사회를 진행하러 가면 무료 사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계세요.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기부하시는 분이나 또 이 아름다운 가게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나가면서 물건을 사는 시민들이나 서로가 이게 즐거운 축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즐거운 한마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뭐 KBS를 비롯해서 이 기관들의 어떤 직원들과의 단합 대회 여러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가게를 초청해서 행사를 여시면 서로를 또 알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강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 그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기부품을 모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아주셔서 그 물건하고 저희 물건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하루 행사를 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파트너 한 곳에서 요청을 하시는 곳에 저희가 기부를 하는 그런 형식도 있는데 그게 지금 행사 나눔이라는 형식이거든요. 그 함윤 아나운서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전라북도 아나운서 연합회가 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해서 아름다운 하루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그 추천을 받아서 그 난치성 학생의 그 어렵고 불편한 그 치료를 좀 도왔던 그래서 그 편지를 어머님이 보내셨는데 눈물 자국이 있는 손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새로움을 알겠습니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아나운서 부장 시절이었는데 이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보니까 후배들이 야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선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좀 많은 일들을 사실은 저희가 사랑받은 만큼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맞습니다. 힘드셨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연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역사는 7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우리 전북본부 관련해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재단은 한국에서는 48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75주년이 되는 해이고 전라북도에서는 1966년에 전주시 보건소 내 분실을 설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또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래서 해외 후원자님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아이들의 이제 계좌로 매월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라북도 2,082명의 아이들에게 37억 원의 후원금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재 양성 사업 꿈그린 우리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재능을 계속해서
키우려면 많은 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늘 그 지점이 조금 안타까웠었고 저희가 그래서 2010년부터 초록우산 아이 리더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마다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아이들이 그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고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기 진행했던 네네네. 기억이 있네요. 맞죠? 네, 올해 합류나라에서 네네. 오셔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그 멘토로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이 시기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아이고. 예, 또 특유의 유머까지 또 같이 보여주셔가지고 유쾌하고도 또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다양한 행사들 속에서 많은 아이들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의 나눔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하면 이제 사랑의 열매. 저희가 이제 그 겨울철에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KBS 아나운서들도 항상 뉴스할 때 오른쪽에 사랑의 열매 배치를 차고 함께 동참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늘 100도시를 채우느냐, 못 채울 것 같은데라는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기관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우리 개개인의 시민들께서도 지원을 해서 기부를 해서 늘 100도시를 항상 채우는 모습 속에서 야 전라북도가 살아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에서 일하시면서 자부심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100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금회가 지금 전북 공동 모금회도 지금 25년째 지금 설립한 지 25년째 되는 해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간 10억도 안 될 때였으니까. 연간 연간 모금액이 10억도 안 될 때인데. 근데 지금은 사랑의 온도탑이 이제 100도를 넘겼을 때 그 목표액이 그렇죠. 100억이 넘고요. 그렇죠. 연간 모금액은 260억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엄청나게 성장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 어린이재단이 있지만 저희는 이 아름다운 가게나 어린이재단보다는 한 템포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공동대표님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유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이 성금된 모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더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물론 또 이렇게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 음지에서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힘든 기관들도. 그런 기관들은 더 나와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개인한테는 더 뭐 저희가 100% 삶을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힘들 때 저희가 도민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저희가 그 잠깐을 좀 버틸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일인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좀 더 도민 여러분들이 좀 아직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복지까지 1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민들의 도움을 더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만 사실 그 여러 가지 경제 지수나 도민의 인구 숫자나 여러 상황으로 본다면 그 넉넉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보다 개인 기부자가 더 많다는 현실은 마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가슴이 이제 뜨겁고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굉장히 뜨거운 도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도시고 지금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은 이미 5, 6년 전에 기업의 기부금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5대5에서 기업이 뭐 7로 넘어갔고 이런 형태인데 전라북도만큼은 아직까지도 6대4 정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그래서 약간 저 개인 비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6대4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대표님, 훈훈한 소식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거의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성동의 얼굴 없는 천사부터 시작해서 뭐 쌀을 농사지어서 30년 넘게 기부한 완주군의 박승희, 임남순 부부, 또 군산에서 결혼 축의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최병관, 최정균 형제, 그리고 이제 저도 화메이커 한데 취재도 나갔습니다만 건물 내부를 아이들의 통학로로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훈훈한 또 메시지를 감동을 준 우리 가일 가게 부부, 뭐 이루 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참 내가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게 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났으면 더
가슴이 벅차오시죠? 저희는 사실 그런 현장의 사례들을 직접 보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인데요. 지난해 40만 건, 올해 15만 건의 기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물건을 하나 주려고 하면은 그거를 고르고 그렇죠. 손질하고 네네. 가져다 주고 그게 쉽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기부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전라북도 일단 마음 도민들께서. 먹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마음부터 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해놓고 저희한테 가져가시라고 연락 주시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무거운 걸 가방을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그걸 저희는 또 손질해서 또 싼 값에 팔고 그것으로 또 수익금으로 또 배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사실은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죠. 그런데 어떤 사례 하나를 좀 더 소개시키고 싶은데 저희가 가야금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줄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도 그렇죠. 전문 모르겠고, 분야인데. 네, 그래서 무형문화재 명인이신 가야금 하시는 분께 요청을 드렸더니 홍케이에 가져가서 그걸 다 자비로 손질해서 주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좀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이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네, 나눔과 기부가 계속 연결이 네, 되네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분의 그 미담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모스크바에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 원불교 교단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K문화 관심 때문에 국악까지도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유학을 하고 간 아이가 가르칠 수는 있는데 가야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혹시 저희 가게가 있을까 하고 요청이 와서 별 수 없이 아까 말한 그분께 또 연락을 드려요. 그랬더니 홍케이 2대를 주셨는데 문제는 비행기에 포장해서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또 부탁을 하니까 타도에 계신 그 가야금을 만드시는 분이 본인의 그 포장을 가져와서 박스를 가져와서 포장을 다 해주고 그냥 가셔서 그게 이제 그 공항에서 사진 찍어서 그 보내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예. 기부라는 게 그렇게 크고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무튼 이 나눔 방송하면요 진행자의 습관이 생깁니다. 이야. 감탄사와 고기를 끄덕끄덕인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계신 두 분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시작 전에 이게 연말 연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연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름철 관련해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어떻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이 배분을 하고 나눔을 함께 확산하는지 이 부분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름나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기에 맞춘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 여름 이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겨울에는 말 그대로 온풍기나 기름 난방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또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지원하고 있고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이제 연중 나눔 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하셨던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일상이 많이 루틴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런 부분을 엔데믹과 동시에 저희가 일상의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저희가 모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민간기관이나 이런 도민들이 좀씩 도와주신다면 그 어려우셨던 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지금 모금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여름철 하고 있는 일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초록우산 아무래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 아동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우리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네. 굳이 그 여름이라는 거에 꼭 포커스는 하진 않지만 저희 예. 재단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완주군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깨소금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의 어떤 또 마음도 보태고 해서 예. 아이들 그 가정에 이렇게 누수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냉난방의 문제라던가 공급방의 문제라던가 그런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저희가 그 가정을 좀 지원하는 것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잘 붙이셨네요. 네, 깨끗하고 너무, 소중한 보금자리.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야만 네, 아이들이 네, 성장하고 네, 공부도 하고 네, 그러는 네, 건데요. 네.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네.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집, 자기 방에서 보내는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어떤 그 기억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삶 전체 속에서 그 굉장히 큰 거를 차지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정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그렇죠. 물이 새고 그걸로 있어서 안전의 위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만큼 또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깨소금이 나는 또 그런 좀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기부 물품 중심 또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고 하잖아요. 있죠. 네네. 아까 설명해드린 행사 나눔 그런 그렇죠. 사업이 있고요. 예. 희망 나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단체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익단체를 위한 희망 나눔 사업이 있고요. 또 나눔 보따리는 잘 아시죠? 예. 네. 그 이제 저희가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가가호 전달을 해드리는 일반 가정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해드리는데 이 사업에는 또 다른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배달 천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달 천사가 필요한데 가가호 배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배달 천사를 모집을 해요. 그러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스와 주소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전달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큰 장소에 넓은 장소에다 이렇게 차들이 수십 대가 기다리고 그 박스를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해져요. 정말 따뜻해지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매년 언제 하냐고 기다리시고 단체들도 신청을 하시고 매년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데 이런 아름다움 나눔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한 20여 개 정도가 되고요. 해외 나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긴급 구호까지 같이 했는데 이재민 캠프 샤워 시설 설치라든지 가족 위생 물품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학용품과 교육 물품 패키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진 피해나 네팔 홍수 피해 로힝야 난민 지원 이런 해외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개인이 또 기관이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과 행정 또 각 기관 이렇게 좀 연계해서 협력으로 할 수 있는 복합체가 또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유병설 처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저희가 도내에 있는 저기 공공기관들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8개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랑 같이 ESG 경영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공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사회 이슈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수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준다 그러면은 기업들도 같은 분야의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금 사업의 토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록우산도 더불어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영케어러,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을 일컫는데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또 연계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 사례를 그 일서대 계신 학교에서 또 잘 아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 가족 내에서 부모를 돌보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야.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좀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설레고 벅찰 텐데 네네. 그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저희가 지금 이제 발굴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면을 또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장애가 계시는데 아이가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부모가 이동하는 것들을 도와야 되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부모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사회가 이 아이들을 조금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김진영 네. 대표님이 이제 그래도 여기서는 가장 또 세상을 오래 네. 사신 분이신데 네. 그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가족의 실정을 보면요, 20대부터 황혼까지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편부 편모 가정, 조선 가정이 네. 나오잖아요. 또 심각하게 내린 소년 소녀 가정이 나오고, 그래서 더 우리가 사각지대가 더 많고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사례를 들으면서 그 심각하게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거는 초록우산 그 전임 본부장이 한 얘기인데 저희가 뭐 먹을 것을 보충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예. 어떤 그 마음 공부, 마음 그렇죠. 치료, 정서적으로. 네,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훨씬 예. 중요해서 그 부분에도 많은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내 네. 네. 가족이라는, 내 편이라는, 내 울타리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없이 나 혼자고 난 외롭고 힘들게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더 네,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나 또 예. 초록우산도 네, 네.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뭐 지금 이거 어차피 영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사에서 나서주지 않으셨으면 쉽게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대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언론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뤄주셔갖고 제도화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작하지 못한 부분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저기 어린이재단이나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뭐 구체적으로 법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 가장을 영케어로 이렇게 규정하고 영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지역 사회에도 이러한 소년 소녀 가장이 많기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나눔에는 때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의 구미 본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김진영 공동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실시간과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분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겨울에만 만나는 분이어서 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엔 여름에 만나는 전주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님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전주 연탄은행의 윤국춘입니다. 예,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65회 전주 시민의 날 시민대상에 우리 윤국춘 대표님 수상하셔서 참 보면서 반가웠고 축하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쏠려서 제가 봉사 부분에 대상을 받은 것 같고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받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기에 이런 시민의 날에
시민 대상의 한 분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뭐 365일 어려운 곳에 늘 온정을 전하는 기관 나눔 실천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만 연탄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서 대표님을 찾아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은 어떤 일들 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23- 그 사랑의 연탄 나눔 80만 장을 목표로 활동을 했는데요. 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40만 장을 저희가 후원받아서 연탄 세대와 등유 세대,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지금 이제 4월에서 11월 달까지는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후원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사랑의 밥차와 그다음에 또한 화요일 날 목요일 두 번을 저희가 무료 배식을 진행합니다. 예.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화목한 밥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탄 이야기는 겨울에 또 하겠습니다만 1월 1일 방송에서요. 연탄 기부가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와 또 아무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주와 전라북도 지역민들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과 또 방송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채워서 예. 40만 장이 목표가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에게 전달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연탄 배달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사랑의 밥차나 주거 환경 개선 하시는데 이 사랑의 밥차는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사랑의 밥차는 14시군 뭐 어느 기관이든 아니면 어느 단체든 저희 사랑의 밥차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면 달려가고요. 아하. 그다음에 화목한 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진행한다고 그래서 예. 화목한 밥상입니다. 아. 이 화목한 밥상은 전주 연탄은행에서 지금 약 한 1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 따뜻한 식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 연탄은행이 위치한 곳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전주 연탄은행은 전주시 서서학동 예. 주민센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곳에 많은 분들이 화목한 밥상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그래도 예산이 필요로 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십니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은행에서 다행히 저희가 2015년부터 기업은행에서 2,700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의 1,500만 원, 그 1,5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예. 후원 모금을 통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근에 전라북도 지방 법무사위에서 사랑의 쌀 100포를 보내주셔서 예. 이 쌀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표현의 방법으로 예. 전달해 주셔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통 억 단위, 100억, 1000억 뭐 이런 단위를 많이 하다가 이 2,700만 원 하고 또 1,500만 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작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작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액수가 좀 더 쌓여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어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더 좀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 뭐 소액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저희 연탄은행에서는 큰 금액보다는 예. 소액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어르신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 큰 금액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좀 더 가까이 간다라면 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황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탄이 필요로 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가서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여름에는 더 또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냉방기의 외풍이라고 필요성도 하는 예. 부분이 많이 이 겨울에는 또 체감온도로 나타나고요. 예. 여름에는 굉장히 좀 무더운 그렇죠. 날씨, 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위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 선풍기마저도 부족한 분들 또 필요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 제가 선풍기 전달을 2015년도부터 9년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선풍기 전달은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무더위에 집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밖에서 손부채로 더위를 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물어봤죠. 왜 밖에 계시냐고, 이 무더운 여름에 예. 안에서 선풍기라도 좀 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여쭤보니까 이 어르신이 선풍기를 보여주면서 선풍기가 낡아 있고 그다음에 또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풍기 모금을 해서 전달되면 이분들이 시원한 여름이 되어지고 또 잠을 자는데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풍기 모금 운동을 했는데요. 예. 15년 9년째. 근데 올해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빨리 온다고 해서 5월 중순경에 220대를 전라북도 지역에 그 연탄 선풍기가 필요한 예. 세대들에게, 그다음에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표님 선풍기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요. 이분들 아끼는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에너지 비용이 많은 분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아껴서 못 쓰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바우처가 필요한데 더 넓혀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제도는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해당 가구가 기존 85만에서 113만으로 늘어가는 상황 속에 에너지 바우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도 이 에너지 바우처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이런 상황도조차도 모르는 예, 그렇죠. 이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누락되어지는 이런 세대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예.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또 그 가구의 세대의 통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홍보를 해도 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좀 더 개발이 되어져서 예를 들면 에너지 복지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면 이 누수되어지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또 대상자 중에서 누락이 되어지지 않는 현상이 예. 좀 방안이 모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에너지 바우처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내가 해당 대상이 돼서 이용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 번 더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과 등유, 액화, 석유, 가스 이 연탄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본인들이 연탄이라든가 등유 세대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전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바우처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좀 있을 때에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옆에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유병설 사무처장님. 이렇게 이제 이 연탄은행과 같은 연계해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더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쑥스럽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말씀을 서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예. 저희가 연합모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연합모금도 해서 저희가 연탄에 연합모금을 해서 모금하신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좀 더 돈을 더 보태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좋은 일 하시는 우리
대표님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가 공동모금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어서 예. 너무 행복하고요. 예. 좀 저희가 연합모금을 전북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활성화해서 기부가 들어오고 다시 좀 더 보태서 나갈 수 있는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모금된 건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모금을 많이 했을 때는 중앙에 있는 돈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가 어려운 우리 좋은 일 하시는 연탄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린이재단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예. 저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국충 대표님. 네. 예. 짧은 시간에 뭐 대표님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름에 갑자기 웬 연탄은행을 연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탄은행은 365일 어려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면서 희망을 불어넣는 곳입니다. 겨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여름에도 가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해주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우리 연탄은행에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수상도 축하드리고 올 겨울은 좀 더 많은 분들의 기부가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주 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연탄을 주로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800원, 900원 한 장이 6시간, 8시간을 이제 온도를 낮추고 높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는 이 한 장이 굉장히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값어치인데 800원 큰 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망설인다. 사실 망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냥 생각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이 정도 소액 갖고 해도 되는지를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방송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나눔 때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초록우산 아름다운 가게 이외에도 더 많은 또 지원을 하는 기관들 또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곳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구미 본부장님, 요즘에는 이제 물건이나 또 경제적 지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공부, 교육도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 기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상기온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 상태로 갔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막 큰 일은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식 개선부터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 그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내 어떤 어머님들과 함께 그 낡은 옷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방 쇼핑 그 가방을 만들어서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리사이클링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같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른이 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른이 돼가다 보니까 나눔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에부터 시작. 그러니까 교육의 나눔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이 어른들 가운데 내가 뭐 지식이 없는데 뭘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경험이 그것이 곧 지혜고 이것이 곧 나눴을 때 더 좋은 가치가 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님도 한 말씀 내주시죠. 저희는 주 판매품이 의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류는 사실은 패션 산업이 환경 파괴의 가장 주 산업입니다. 또 그렇네요. 생산과 폐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게 환경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 그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다 그 기부해 주신 것을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에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라인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저희가 네네네.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방 예쁘네요. 네, 이게 뭘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여성의 의류입니다. 치마. 네, 뭐 자켓. 네. 네, 자켓 종류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들은 또 네네. 이거는 현수막. 이야, 보통 연수막 너무 네, 많아서 네, 이거 네, 처치곤란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쇼파 가죽들. 가죽으로 네, 재활용을. 네. 야, 이거는 손지갑이 됐네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청바지. 예. 네.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이야. 이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또 전시를 했던 그래서 좀 기부도 하고 예. 자연 환경도 살리는 이런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도 하시고 저희에게 기부하시려고 가져오시는 마음에 드는 게 예, 있으시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 말이죠. 워낙 뭐 명품 백도 또 옷들도 비싼 것들 많습니다만 재활용하는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면 왠지 사람이 의식이 있어 보이고요. 네. 친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요즘 경영도 ESG 경영을 예, 표방하고 있고 네네. 에너지도 알리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아껴야 되고 이것이 곧 나눔이에요. 에너지도 지금 아껴 쓰는 것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네, ESG 경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요즘은 기업에서나 단체에서 환경이나 공익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인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가게의 ESG 경영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아름다운 하루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지난해는 좀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익산 홈플러스, 정읍의 첨단 방사선 연구소, 전북지방환경청, 전기안전공사, 농어촌공사, 테크노파크, 예. 전주시 의회, 국민은행, 전라북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에서는 이제 행사를 못한다고 물품을 1,500점을 예, 기부를 예. 해주셨고요. 얼마 전에 5월에 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는 캠페인과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하자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서 예.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예.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김지영 대표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을 나눠드리죠. 이 두 분께. 두 분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우리 초록우산 두 분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동모금. 맞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일상의 나눔이고 나눔의 시기는 따로 없이 항상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모금에도 항상 저희가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아나소사이어티가 100여 분 정도가 지금 전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착한 가게, 착한 일터, 뭐 이런 나눔 리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회복 차차차기라는 캠페인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것 자체가 나눔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위에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해서 또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찾아서 언제든지 기부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미 본부장님. 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다양한 형태로 많이 기부들을 하세요. 저희 그린노블 클럽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고액 기부를 하시는 후원자님이 저희도 38분이 계시고 그 외에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자랑하고 싶은 거는 30년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에 또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또 앞에 계신 김진영 부회장님도 30년 이상을 또 재단과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그 힘이 또 저희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심혜련 작가가 아주 제목을 잘 붙였습니다. 나눔에는 때가 없습니다. 나눔에도 크기가 없습니다.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유쾌하고요. 공부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유병설 사무처장,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김진영 공동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북본부 구미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